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현재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자, 요번 강의는 뭐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는 아니고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강의가 뭐 그냥 단타성으로 10분, 5분, 뭐 길면 30분짜리 한 강의 이런 식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시리즈로 이어지는 강의라서 이전 강의까지 같이 듣고 오면은 좀 좋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겁니다. How to convert, 네, 변환하는 거죠. 플롯 실수에서 실수인데 실수를 변환을 할 건데 데시멀, 예, 십진수에서 이진수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하는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실수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코스 오버뷰를 좀 하자면 요 바로 앞 강의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좀 보람이 있겠죠. 목표 의식이 생기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요번 시간에 요번 강의에서 하는 거는 컨버팅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소수점이 찍혀 있는 거를 변환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 십진수를 어떻게 이진수로 변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나머지 강의들은 이 강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연속으로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를 알려면 이제 넘버 시스템, 수체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수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될 건데, 아마 뭐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을래나? 배웠을 건데,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자연수라는 게 있죠. 자연수는 0을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도 않기도 하는데, 뭐 포함한다고 가정하고 대충 해서 1, 2, 3, 4, 5 해서 쭉 가는 거죠.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연수 다음에 자연수보다 큰 집합이 뭐가 있나요? 자, 중학교 때를 잘 생각해봐. 정수라는 게 있죠. 인티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독일어인지 프랑스어인지 모르겠는데 지, 잘렘? 뭐라고 하는데, 수학 기호로는 정수의 집합을 G로 씁니다. G, Z. 이렇게 씁니다. Z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짝대기 쭉 걷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수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집합을 펼 때, 표시할 때 중괄호를 쓰죠. 여기 자연수가 있고 정수는 뭐가 있어요? 자연수에다가 음수를 붙인 음의 수가 존재를 하죠.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Z 집합, set of Z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거 뭐 있어요? 레이셔널 넘버라는 게 있죠. 이거는 쿼티언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정수 나누기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 이거를 뭐 나눈다는 뜻이 있죠. 쿼티언트가 Q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정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가 있으면 무슨 수가 있죠?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는 실수 집합에서 정수가 아닌 집합, 그러니까 실수 집합에서 유리수를 뺀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수학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죠.
irrational number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무리수. 얘는 어떤 뜻이에요? 실수긴 실수인데 정수 나누기 정수로 표시할 수 없는 모든 수를 무리수라고 부르겠죠. 야, 무리하지 마. 무리수. 재밌나요? 네.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리얼 넘버, 실수라고 부르죠. 무리수에는 뭐 이런 게 있죠. 파이, 그 다음에 자연상수 2, 그리고 루트가 씌워져 있는 모든 수들, 뭐 엄청나게 많겠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를 리얼 넘버, 진짜 수다, 실수다, 미스테이크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실수를 포함하는 거. 실수 바깥에 이미지너리라는 숫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뭐 이거를 허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미지너리 넘버의 i를 따서 실수에다가 이미지너리를 곱한 거죠. 루트 마이너스 2. 네, 이거는 실수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죠. 잘 기억해봐. 옛날에 고딩 때 배웠을 거야. 중딩 때 아니면 고딩 때 배웠을 거야. 우리 어려운 수학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합치면 뭐라고 해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죠. 얘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컴플렉스는 좀 복잡하다는 뜻이 있죠. 컴플렉스에 C를 따가지고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 전체 집합을 표현할 때는 C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 거죠. 요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예요. 넘버 시스템.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진수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표현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를 간단한 토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중딩 때, 고딩 때 배웠던 거를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자, 실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루트도 있고 뭐 파이도 있고 기타 등등. 이 소수점이 이런 것들은 소수점이 뭐 3.14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사이클이 없는 거죠. 반복이 없는 거죠.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무한대. 그런 것도 있고 똑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는 정수부하고 실수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찍어서 소수점 찍고 여기 정수 쓰고 여기는 소수점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진법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진법. 예를 들면 10진법, 2진법, 또 뭐 있어요? 갖다 쓰기 나름이죠.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뭐 16진법 많이 쓰죠. 2진법, 16진법, 뭐 8진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n진법도 있을 겁니다. 뭐 10진법을 데시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2진법을 바이너리 시스템, 그다음에 16진법은 헥사데시멀 시스템, 그다음에 n진법은 베이스 n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그 장난감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진법 대 데시멀 시스템 대 그다음에 바이너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10진법.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진법을 쓰면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밖에 없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알파벳이.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죠? 숫자가 10종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요? 자릿수가 의미하는 거. 자, 요거는 10의 0승 자리죠? 요거는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10의 1승, 요거는 10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0, 1, 뭐 2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앞으로 나가면 여기도 쭉쭉쭉 자릿수에 따라서 요 몇 진법의 0승부터 플러스 1씩 해가지고 자릿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에 써 있는 거 앞에다 4, 2, 3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10의 1승은 10, 10의 2승은 100, 400 더하기 20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23.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만 참고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글자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죠. 숫자라는 기보다는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0하고 1 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개밖에 못 쓰죠. 두 개면 이진법이라고 얘기하죠. 또 모든 숫자는 0 아니면 1로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이때도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릿수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자리는 여기 10의 0승인 것처럼 우리가 두 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진법의 0승, 그 다음에 1승, 그 다음에 2승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네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떤 수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1, 2의 1승은 2니까 0 곱하기 2,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죠. 4 더하기 0 더하기 얘는 1이죠. 그러면 10진법으로 쓰면 5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뭐 5진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 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5개를 쓸 수 있죠.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5진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5의 0승, 얘는 5의 1승, 여기는 5의 2승이 되겠죠. 5의 제곱. 다시 쓰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 5진법일 경우에 얘가 뭐예요? 423이 아니라 10진법으로 고치면 113이 된다. 너무 쉽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8진법?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7까지 총 8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매핑하기 나름인 거죠. 뭐 8진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거는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의 각 자릿수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2, 3이라고 써있지만 10진법이 아니라 8진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10진법에서 볼 때는 27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10진법으로 바꿨을 때. 뭐 16진법은 이런 거죠. 이제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문자의 종류가 0부터 9까지 있고 얘는 10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개, 여기 6개죠. 그러면 총 16개의 알파벳 글자를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때 뭐라고 써요? 16진법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러면 첫 자리는 뭐가 되죠? 첫 자리는 16의 0승, 두 번째 자리는 당연히 16의 1승, 16의 2승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진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헥사데시멀은 여기를 매핑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10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찍찍 옆으로 나가지. 11, 그래서 12, 얘는 13, 얘는 14, 얘는 1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6의 0승 곱하기 F는 15니까 15 곱해주고 16의 1승이니까 A는 뭐예요? 쭉 찾아가 보면 10이라는 숫자로 매핑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럼 10, 그 다음에 16의 제곱은 2, 5, 6이니까 곱하기 4는 그냥 4죠.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다 하면 요거 제가 미리 써놨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1199가 된다. 10진수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 진법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쭉 써있는 거 몇 진법, n진법이 써있는데, 그러니까 베이스 n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읽는 거는 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 n을 알면 10진법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10진법 체계로 다 하나씩 이제 짝 맞춰 주기를 하는 거죠. 짝을 짝짝짝짝 맞춰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릿수대로 계산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진수에서 다른 진법으로 변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표현하기 너무 당연한 건가? 10진수에서 10진수로 표현하려면 자릿수가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이런 식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해당 진법으로. 내가 10진수에서 10진수로 갈 거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10 나눠주면 10의 1승 자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의 1이고 나머지는 3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요거는 나머지는 10의 0승 자리고 요거는 10의 1승 자리가 되는 거니까 10으로 나눠주면 10의 1승 자리가 남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요거 두 개, 일로 오고 요거 일로 와야 되겠네요. 여기 3이 돼야 되겠네요. 오타가 있네. 자, 제가 수정을 좀 하고 와야 되겠네요. 제가 슬라이드에 오타가 있네요. 네, 제가 오타를 고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10진수에서 10진수면 나눠보면 각 자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 그러면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꿨어요. 그러면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려면 뭐로 나눠보면 돼요? 2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서 13을 2로 나누면 2, 6, 10이고 나머지 1이고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겁니다. 2, 3은 6, 0. 그 다음에 또 2로 나누면 2, 1은 2.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각 자릿수가 이게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각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요거를 여기로 가져오고 이렇게 요거를 여기로 가져오고 너무 쉬운 거 하고 있나요? 죄송해요. 쭉 이렇게 가면 되죠. 끝까지 다 더해보면 10진수로 변환했을 때는 13이 정확히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하면 돼요. n진법이면 정수 자리는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고 요 앞에는 n진법이라고 하는 거에 n으로 계속 나눠주는 거죠. 몫이 언제가 될 때까지? n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게 요게 맨 처음에 한 게 각 n진법의 0승, n진법의 1승 쭉 해서 가는 거죠. 맨 끝에 있는 거는 n진법에 뭐 해당되는 승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체계를 표현했던 거를 역으로 다시 환산한 거죠. 뭐 n의 0승, n의 1승, n의 2승 가는 거를 n으로 순서대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순서가 되는 거니까 겁나 쉽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번 강의가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가 왜 부정확한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부정확한 거는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소수점 이하를 표현하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똑같아요. 우리 소수부를 볼 겁니다. 소수부를 frac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fraction, 나눠진 거죠. 조각들. 자, 요거를 봤을 때 소수점이죠.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10진법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0부터 9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10개니까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소수점에서는? 예,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75 곱하기 10 하면 7.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7을 앞으로 떼내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의 첫 번째 자리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떼내고, 그러면 떼내면 0.50이 남죠. 여기에 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5.00이 나오겠죠. 그럼 앞으로 나오는 거를 또 떼내요. 이렇게 써주고, 이거 떼내고 나면 뭐가 남죠? 0.00이 남죠. 그러면 모든 수가 0이 되는 순간 십진법의 수를 십진수로 바꾼 거예요. 0이 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쓰면 순서대로 가져오면 되죠. 얘는 10의 1승, 요게 아까는 10의 1승, 2승, 3승 갔는데 나눠줄 때는, 곱해줄 때는 소수점을 역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두 개 더하면 0.7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의 너무 쉽죠.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교수님 왜 하시는 거예요? 이진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였어요. 원래 이번 전체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잡서를 푼 거죠. 자,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진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는 곱하기 10을 했었는데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자, 2를 곱하면 1.5가 되겠죠? 1.50. 그럼 앞에 자릿수가 남죠? 앞에 자릿수를 하나 떼냅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로 써줘요. 이거 떼내고 그러면 0.50이 남죠? 그래서 곱하기 1을 2를 해줍니다. 2를 해주면 1.0 남으니까 이게 앞자리가 올라가는 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오버플로우를 다시 또 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승 자리가 되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승 자리가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니까. 그러면 떼내면 0이 됐어요. 0이 되면 진법,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부분들을 해당되는 진법으로 변환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계속 나오면 계속 2를 곱해야 돼요. 0.11이니까 얘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1 곱하기 0.5면 0.5.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일 테니까 1 곱하기 하면 두 개 더하면 0.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십진법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자, 소수점 표현할 건데 아까 십진수를 하는 거 10을 곱하고 이진수를 할 때는 2를 곱하고 3진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3을 계속 해주는 거죠. 나는 16진수다 하면 16을 계속 곱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요게 0이 나올 때까지. 그죠? 신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요 앞에 케이스는 럭키한 케이스죠. 저는 럭키하지 않은 케이스, 운이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unlimited fractional representation. 소수점인데 무한대로 가는 거가 혹시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0.12를 이진수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2를 곱해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거를 소수점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죠. 첫 번째 오버플로우는 2의 마이너스 1승, 두 번째는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가겠죠. 한번 얘는 어떻게 되나 해볼게요. 잘 될까?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빨리. 네, 생각해 보셨죠? 자, 그 단계를 제가 표로 해놨습니다. 어떤 숫자에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생기는지 보고 이거를 실수부,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한 실수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2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0.24니까 오버플로우가 안 생겼죠?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소수점 이하만 그대로 떼우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1승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2의 마이너스 1승자리 오고, 이진수니까 0 아니면 1로만 표현되겠죠. 2를 곱해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뭐 3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4 되나? 0 아니면 1밖에 안 되는 거죠. 2를 곱하면. 자, 그러면 0.24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와서 곱하기 2 하니까 0.48 또 0이야.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자리 0이 되는 거고, 오버플로우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0.48 곱하면 0.96. 세 번째 자리는 또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고 0.96. 여기에 2를 곱하면 오버플로우가 생기겠네요. 이 정수부가 하나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1.92가 나오면 1은 뚝 떼서 2의 마이너스 4승 자리에 뭐 이렇게 쓰고, 그러면 0.92 나오니까 또 0.9에 2를 곱해서 오버플로우가 1이 생기네요. 그러면 1 써주고 0.84. 또 2 곱해주면 1 오버플로우 생기고 0.68. 또 하면 또 1 생겼네요. 1. 또 하면 네, 계속 갑니다. 요게 0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피니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얘가 점점점 가듯이 얘는 점점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히 계속되는 겁니다. 안 끝나. 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떤 하루 뭐 날 잡아서 코딩을 돌려가지고, 사람이 한 반복 작업이니까 이거는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래밍 해서 돌리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쭉 해보면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을 돌려도 안 끝납니다. 얘는 무한히 계속돼요. 자, 생각 있는 사람 한번 도전해보세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100번, 1000번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을 테니까. 10만 번, 1000만 번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래서 안 끝나요. 자, 그래서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바이너리의 프랙션, 그러니까 소수점 있는 부분을 이진수로 표현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한한 이진소수가 있고요. 무한한 이진소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이진소수는 언제 0으로 뚝 떨어질까요? 계속 2를 곱하다 보면 다 자릿수 올라가가지고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눈치채셨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모가 2의 n승꼴인 유리수 집합일 경우에, 유리수가 코티언트라고 그랬죠. Q. 뭐 2의 얘는 다시 쓰면 2의 1승분의 1. 뭐 분모가 2의 3승분의 뭐 3. 뭐 2의 4승분의 7. 분자는 신경 안 쓰고 뭐 1, 3, 7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분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2의 n승꼴로 돼 있죠. 2의 n승꼴로 돼 있는 거는, 왜냐하면 여기가 분모가 크니까 분모에 따라서 소수점들이 생길 거잖아요. 계속 2의 어떤 n승을 2의 n승에 2의 뭐 3승에 2를 곱하고 뭐 쭉 곱해가다 보면 얘가 1.000 뭐 이런 형태의 꼴이 나온다는 거죠. 다 곱해져서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2를 곱하면 1분의 1이잖아요. 뭐 요거 한번 볼까요? 2의 3승분의 3.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2의 제곱분의 3. 또 2를 곱하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면 2분의 뭐 3. 이런 형태로, 이런 꼴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주면 1분의 뭐 3. 그럼 3이니까 요거 분자는 약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점, 요 밑에는 000 이렇게 되겠죠. 소수점이 0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유한한 이진소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한한 이진소수는 이게 아닌, 분모가 2의 n 꼴이 꼴 아가 아닌데 꼴 2인데 제 슬라이드에 오타가 많네요.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꼴이 아닌
네, 고쳐왔어요. 꼴이 아닌 모든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 집합. 그러면 요거는 2의 n승이 아니죠? 얘도 2의 n승이 아니죠? 여기에 뭐 파이분의 1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2의 n승이 아니죠? 분모가 요거 이 꼴이 아닌 모든 수는 어떻게 돼요? 무한하게 반복됩니다. 이진수로 바꿀 때 뭐 101점 뭐 할 때 분모가 요거 아니면 얘는 항상 끝까지 가 이렇게.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무한하게 가는 수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자리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지워볼까요? 실수 시스템에서는 요런 케이스가 요런 케이스보다 훨 많아요.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유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많을까요? 유리수가 많아, 무리수가 많아? 이거 배웠나요? 유리수 집합은 다시 설명하자면 분수 형태, 정수를 분자도 정수, 분모도 정수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죠. 무리수는 뭐예요? 전체 실수 집합에서 정수를 빼낸 집합이죠. 분수로 정수 형태를 정수 두 개를 이용해서 분수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모든 실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죠. 뭐 파이, 뭐 이런 거, 루트 씌워져 있는 거 전부 다, 뭐 루트 앞에 2 루트 2 이거 전부 다 여기에 모든 정수가 다 와도 걔는 다 무리수죠. 파이가 있는데 여기 파이 앞에 모든 유리수를 곱해주면 모든 유리수를 곱해주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무리수죠.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부른대요. 유리수 집합을 가산할 수 있는 무한집합. 무한하긴 무한한데 카운트를 할 수가 있대요. 한 개, 두 개, 세 개 쭉 해서 어떤 규칙대로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데 무리수 집합은 비가산, 무한집합은 무한집합인데 비가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로 uncountably infinite 이렇게 불러요. 이거 실수 집합은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더한 거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산 무한집합의 원소가 가산 무한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가 유리수의 원소보다 훨 많다. 훨 많은 게 아니라 훨 많은 거예요. 뭐 무리수에다 어떤 유리수를 곱해도 걔는 무리수가 될 테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하나의 무리수 사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한대의 무리수가 또 존재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좀 수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저는 그냥 관련된 자료 읽어보고 여기다 정리한 겁니다. 요 많다는 거를 저먼 러시안 독일계 러시안인 것 같아요. 1845년에 태어나서 1918년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아주 옛날에 칸토라는 수학자가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 다이어거널 아규먼트, 뭐 대각 무슨 증명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학의 복잡한 거는 잊기로 하죠. 있기로 하고 일단은 무리수 집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십진 소수부를 이진으로 변환하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 우리 자연 실수라는 거가 유리수가 있죠. 유리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이진 소수가 있는 거죠. 2의 n승분의 뭐 수많은 유리수, 무한대가 있는 거죠. 무한대의 유리수 중에 부분 집합으로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유리수보다 훨씬 작죠. 소수점이 이진수를 표현했을 때 뚝 떨어지는 게. 근데 뭐야? 이 레이셔널 넘버,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요거 빼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뭔 거예요?
내가 10진수로 뭐 1.3 이렇게 써놨는데 이 엄청나게 대부분의 모든 숫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유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진수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정확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소수점 이하로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잘라줘야 돼. 무한대로 나간다고 해서 컴퓨터가 메모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다 써줄 수가 없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실수를 표현할 때 컴퓨터는 다 이진수로 표현하거든요. 이진수로 변환하다 보면 뭐 열이면 9은 쫙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14 뭐 쭉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컴퓨터 메모리에 얘를 전부 다 집어넣지 못하니까 얘를 어딘가에 잘라야 되는 거죠. 이 잘리는 부분이 뭔 거예요? 네,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 에러라고 합니다. 이게 근사 에러라고 부르죠. 근사 에러가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근사 에러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게 요거죠. 요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뭐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각 진법이 있고 진법에 따라서 변환이 가능하다. 변환을 할 때 정수 자리는 변환이 쉬워요. 근데 소수 자리는 약간 헷갈리는 거죠. 소수는 나누기 해주는 거니까 그 해당 진법으로 이제 환원할 때는 곱하기를 해주면 되죠. 10진수 앞자리는 몇 승이니까 나누기를 해주는 거고 해보니까 실제로 무한하게 계속 이진수에서 바이너리에서는 무한하게 끝까지 가는 게 너무 많다 라는 걸 했고요. 그러면 컴퓨터가 에러가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에러가 많다는 거를 두 군데서 우리가 캐치를 더 해야 돼요. 그럼 컴퓨터도 어떤 식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숫자 표현 방법을 쭉 보고 이래서 여기서 잘려서 에러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근사 에러가 나는구나를 알아야 되죠. 그걸 표현하는 게 고정 소수점 방식. 얘는 여기부터는 이제 컴퓨터 얘기입니다. 여기는 수학 얘기. 여기부터는 컴퓨터 얘기. 소수점을 표현할 때 소수점을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소수점을 부동. 부동은 나중에 이제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여기 수영 치면 둥둥 떠다니시죠. 떠다니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각각에서 어떻게 에러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나머지 강의는 계속 제가 찍으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듣고 이진수로 표현하면 대부분 무한하게 소수점 이하 무한하게 가기 때문에 어딘가에 잘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이 강의에서 끝내셔도 되고요. 이게 컴퓨터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까지 아시려면 제가 다음에 또 올려드릴 강의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루한 강의. 이거 엄청 지루하죠?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